안녕하세요. 김기동 한자입니다. 오늘은 2025년 6월 10일입니다. 저도 이제 냉장고에다가 이제 음식을 넣어두고 오래된 것도 버리기 아까워서 먹고 그렇게 합니다. 청국장 같은 경우에는 그게 원래 효모균이 발효된 발효식품입니다. 발효식품이 엄청나게 사람한테 좋기 때문에 6개월 냉장고에 넣어두었다가 먹어도 괜찮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그것도 너무 오래 놔두면은 좋지 못한 해로운 균, 이로운 균도 있지만은 유익균이라고 하죠. 있지만은 해로운 균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과감하게 버려야 한다. 저도 먹고 배탈이 많이 났습니다. 우리가 냉장고가 생기고부터 질병이 더욱더 많이 발생했다 하는 학자들의 연구 실적이 발표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냉장고를 너무 믿지 말고, 그 다음에 쌀통도 너무 믿지 말고, 구입해서 신선도가 떨어지기 전에 빨리빨리 먹어야 건강 유지하는데 가장 효과적이다. 그걸 아셔야 돼요. 보통 우리가 무슨 밀폐용기, 냉장고 이런데 그런 것만 믿고 양파는 3개월 동안 밀폐용기에다가 넣어둬도 까뜩없이 싱싱하고 금방 사온 거나 똑같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오래 놔뒀다가 묵혀서 먹는다는 얘기죠. 그게 전 세계적으로 질병 발생률이 점점 증가하게 되고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냉장고가 없던 시대에는 지금 생기는 질병 여러 가지 종류를 파악해 보면은 많이 줄어드는 반면 냉장고가 생기는 바람에 건강을 해치는 경우가 있다. 그것은 식품을 구입해서 일주일 안에 그냥 놔두면 상하기 때문에 잠깐 넣어두는 상식으로 생각하고 이용을 해야 되지 한 달이고 보름이고 놔두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쌀통이든 냉장고든 김치 냉장고든 그 식품을 금방 구입해서 금방 먹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건강에도 좋아요. 일주일 이상 넘기면 안 된다는 얘기죠. 원리 원칙은 그래요. 사실상, 그래서 혼자 사는 지금의 세대주들이 많기 때문에 많이 묵혀서 어떤 경우에는 1년, 3년 묵은 먹거리도 냉동고에 처박혀 있습니다. 그런 걸 꺼내서 먹게 되면은 알게 모르게 건강이 많이 영향이 온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과감히 버려야 합니다. 오래되면. 최소한 신선식품 같은 경우에는 냉장고에 넣어 두더라도 일주일 넘기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즉시 먹어야 된다. 그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정치 얘기를 많이 하지만은 우리나라는 우리나라가 주도를 해서 우리나라 주변 국가들을 좋은 여건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이제 국제사회 미국을 비롯한 여러 좀
우호 국가들이 그 국제적으로 정치를 펼 여러 가지 그 종류라든가 시나리오가 많이 생기게 되지요. 그래서 점점 굳어져서 국제적으로 우리나라하고 우호적인 나라가 정책을 펴려고 해도 너무 굳어져서 그 정책을 펼 여러 가지 종류, 시나리오가 줄어드는 경향이 지금에 많이 발생하고 있다. 그렇게 봅니다.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정책을 펴서 우리나라 뭐 미국, 러시아, 특히 남북한 우리나라 주변 국가들과 어떻게 그 외교 노선을 가지고 우리나라가 주도를 해서 잘 그 주변 여건을 좋게 만드느냐.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잘 그 외교 노선을 잘해서 주변 국가와 잘 지내고 또 서로 굳어지지 않고 그 정책을 펼 수 있는 유연성을 많이 확보하는 것이 외국의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를 도와주는 여러 나라들이 외교 정책을 펼 여러 가지 그 유연성의 종류가 많이 확보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은 평화 외교 노선, 남북 외교 노선이, 그 다음에 국민의당이 집권했을 때는 강경 모드, 그런 식으로 남북 간의 그 외교 노선이 통일이 안 되고 강원 전략으로 지금까지 일관해 왔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은 남북 외교 노선은 당을, 집권당이나 여당, 야당, 당을 초월해서 남북한 외교 노선은 같은 노선이어야 한다. 같은 노선을 남북한 외교 노선 정책을 통일하고 통합해서 해야 한다. 그래야 됩니다. 민주당은 그 정책 노선이 남북한 외교 노선은 평화무도, 국민에는 강경무도 이렇게 나가게 되면은 남북한, 그 다음에 우리나라 주변 국가, 여러 주변 국가들도 굳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나라하고 우호적인 외국 국제 나라들도 우리나라 주변 국가들과의 그 정책 유연성이 굳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변 국가를 비롯한 우리나라, 한국에 대한, 그다음에 북한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정책 노선을 유연성이 굳어지기 때문에 쓸만한 정책 노선이 종류가 줄어들게 됩니다. 유연성이 좁아진다는 얘기죠. 그 시나리오가. 그래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하느냐, 우리나라가 주도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등거리 외교를 얘기했잖아요. 등거리라는 게 한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등거리라는 것은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아라. 똑같은 그 친밀도를 가지고 평화무드로 남북한 외교 노선은 통일을 해서 당을 초월해서 해야 된다는 것이 지금에 와서 역사가 말해주고 있죠. 지금에 상당히 굳어져 있습니다. 북러, 러북 간의 그 동맹 조약이 돼 있고, 그 다음에 북한의 무기 현대화, 가장 초강력적으로 현대화를 하는 이런 굳어진 정책, 그런 정책에서는 유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어떠한 정책을 쓸 방법이 없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렇게 되기 전에 조금 전에 우리가 전자에서 말했던 것처럼 그렇게 평화무드로 가가지고 이러한 일이 안 생기고 그렇게 돼 있다고 하면은 미국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남북한 그
김정은 위원장하고 회담도 했을 것이고 그 여러 가지 유연성이 생겨서 그 정책을 펼 종교가 많아서 유연성이 확보된 그런 여건을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해서 만들어 가야 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우리 요즘에 보면은 뭐 정치를 잘못한다. 역사에 역행한다.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지난 우리가 뭐 4.19, 5.18, 그 다음에 3.15 부정선거, 이 역사가 증명해 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집권당이든 여당이든 그 정치를 하게 되면은 오랫동안 그 역사가 진실을 밝혀줍니다. 그 진실은 속일 수가 없죠. 그래서 가장 그 강력한 해결 방법은 역사의 진실이 말해준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뭐 여당이든 야당이든 정책을 잘못해가지고 역사적으로 오점을 남겼다. 그렇게 돼가면은 그 당은 내리내리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합니다. 그렇게 될 경우가 그게 이제 말하자면은 뭐 정당의 유연성이 없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그 정당이 여러 가지 그 선거에서 여러 가지 그 좋은 그 정책 공약을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호소를 해도 저 당은 지난 역사가 말해주듯이 저러저러한 오점을 남겨서 국민들이 상당히 괴로워한다. 이런 정당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정당은 다시 국민들로부터 호응을 받지 못해서 그 정당은 새로 없어지고 도태되고 다시 새로운 창당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 창당의 전신이 어느 당이었나 이것까지 따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기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전에 무슨 당에 있던 사람들이 창당을 해서 지금의 당을 바꾸고 새로 거듭나고 혁신하는 당이다. 이렇게 해도 국민들은 그 새로운 창당, 환골탈태한 당이라고 할지라도 지지를 외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민주당, 우리나라 여당이든 야당이든 이 역사를 역행하는 오점을 남기는 그런 정책을 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역사가 그 진실을 말해줘가지고 딱 굳어버립니다. 나쁘다는 것이. 우리가 증명하잖아요. 3.15 부정선거, 4.19 혁명, 그 다음에 5.18, 이런 것도, 그때는 정당한 정책이다. 그렇게 했지만은, 오늘날에 와서는 역사가 말해주고, 모두 헌법 가장 앞장에, 우리가, 기록할 수 있는 헌법 전문에 우리나라의 최고의 법인 헌법 전문에다가 5.18 5.18의 내용을 전문에다가 실겠다. 헌법에. 그마침 5.18의 광주 사건을 가장 민주화 운동의 높은 지위에다가 올려놓겠다는 얘기입니다. 헌법, 우리나라 최고의 법전 중에서는 헌법의 전문이면은 최고의 위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여당이든 야당이든 잘했느냐, 나랬느냐, 역사에 오점을 남기는 정책이다. 나쁘다. 이렇게 말이 많지만은 역사가 그 진실을 밝혀줍니다. 그 역사의 간증이라고 하죠. 교회에서 얘기하는. 그래서 역사가 진실을 그대로
판단이 되게 되면은 그 당은 영원히 국민으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하는 일이 생긴다. 예전에 저렇게 해서 저렇게 돼가지고 국가가 혼란스러웠다. 이런 이미지를 남기는, 오점을 남기는 역사에 역행하는 그 역사의 진실을 남기게 되면은 큰 오점을 남기고 개인적으로는 엄청난 괴로움을 당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여러 가지 그 정책을 보면서 느낍니다. 뭐 여당이든 야당이든 내홍이 심하다. 민주주의에서는 그 치열한 경쟁, 지나친 경쟁, 그 자유로운 현상입니다. 민주주의에서는. 그렇지만은 항상 얘기하지만은 지나치면은 하지 않은 것보다 나쁘다, 그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공자가 말하는 중령이에요. 그러니까 뭐이든지 지나치면은 국가를 말아먹는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항상 민주사회에서의 정당, 정치의 적당한 경쟁은 정말로 나라를 발전시키고 좋은 현상입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기본이에요. 그렇지만은 너무 지나치다 못해서 너무 극한까지 간다. 극한까지 간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너무 지나치면은 완전히 부러진다. 너무 강해서 유연성이 없어서 완전히 극과 극으로 간다 하면, 너무 강하면 부러진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중령을 항상 그 공자가 얘기를 했습니다. 지나치면 하지 않는 것보다 못하다. 그러니까 나라에 이익이 없고 국가를 말아먹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 시대 조류, 국제사회의 시대 조류는 관세 쇄국 정책을 하고 있는 시대가 됐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유연성을 넓히려고 하면은 민족주의, 요즘에는 다민족 국가들이 상당히 괴로워하고 있지요. 옛날에는 여러 민족이 모여서 사는 것이 좋다 해서 이민을 권장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살아라 했는데, 여러 가지 인종들이 세계가 이민을 와서 살다 보니 여러 복잡한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민자를 퇴출하고 민족주의가 다시 재등장하는 그런 세상이 됐다. 그리고 관세 쇄국 정책으로 간다. 그것이 말하자면 유연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국제사회라는 것은, 원래 민주주의라는 것은 유연성이 있어야 돼요. 공산주의 같은 경우에는 그 유연성이 없어서 좀 경직성이 있는 국가 체제입니다. 민주주의 국가라는 건 유연성이 많은 국가 체제지요. 그러니까 관세 쇄국 정책을 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관세라는 게 나라와 무역이든 그다음에 사람이 드나들고 하는 문호라고 하죠. 문호 개방이 국제사회의 문호 개방을 완전히 자물쇠로 자물쇠로 잠궈서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 우리도 옛날에 대웅군 시대 때 쇄국 정책을 썼잖아요. 그 적합의를 세우고. 그래서 화란의 나라들은 우리나라 들어오지 못하니까 쇄국 정책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애교 노선은 서로 왕래를 하지 않고 문을 닫아맨다, 그 얘기입니다. 들어오지 말라라. 너희들하고는 거래를 하지 않는다. 아주 서로 왕래도 하지 않고 무엇이든 교류를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다 문을 동여맨다. 그 쇄국 정책이라는 것은 민주주의의 완전히 암과 같은 존재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게 민주주의의 근본 이념을 저버리는 상태가 됩니다. 유연성이 엄청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원래 그 여유라는 게 있습니다. 저번 시간도 얘기했지만은 중용도 중요하지만 여유.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관세 그 쇄국 정책을 하지 말고 우리가 10년 전, 20년 전에 자유로운 국제 그 교류, 상호주의 그렇게 활발하게 유연성을 확보하면서 자체적으로 그 안에서 자체적으로 통제를 하고 감시를 해서 안보도 확보를 하고 그 여러 가지 정보 탈취, 그다음에 산업 기술, 그다음에 스파이, 그다음에 자기 나라의 국가의 안보를 위협하는 여러 가지 정보 유출, 이런 걸 그 자유로운 무역을 하는 그 기본 입장, 기본 그 베이스 안에서 자체적으로 그걸 해결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완전히 국경을 봉쇄하고 안보 차원에서 관세 쇄국 정책, 국경 봉쇄, 그다음에 민족주의를 재등장시키고 그 자기 민족이 아는 이민 와서 사는 사람을 전부 다 자기 나라로 퇴출하고 내쫓는다. 이런 정책은 여유가 없고 유연성이 떨어지는 민족주의, 그런 것이 재등장하게 됐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에 반하는 행위다. 그래서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는 상호주의, 그 다음에 서로 활발한 국제사회의 무역과 교류 활동이 기본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바탕 하에서 내부적으로 정책적으로 자기 나라를 지키는 보안, 이런 것을 연구를 해서 보안을 철저히 해결을 해야 되지, 국가와 자기 국경을 완전히 봉쇄한다, 아니면은 이민 와 있는 사람을 전부 다 밖으로 내쫓는다. 그래서 자기 나라 단일 민족 국가로, 민족주의로 다시 재탄생을 하는 그런 기조로 간다. 그렇게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낳는다는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이야기하고 마칠까 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